뜨거운 여름과 함께 연꽃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동아시아에서 연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집중 조명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이자 한글 선시의 선구자로 꼽히는 설악무산 스님. 스님과 인연을 맺은 문인들이 지난 5월 원적에 든 스님을 애도하며 추모 문집을 펴냈습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를 맞아 불교계가 반려동물에 대한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신행 문화를 정립하고 생명 존중 문화도 일깨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 화쟁 토론이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불교 공부에 반드시 필요한 경전과 조사 어록 가운데 핵심만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다음 달 서울 도심에서 마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뜨거운 여름과 함께 연꽃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등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BBS 뉴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인도가 원산지인 연꽃이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국내 최다 박사학위 소지자인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은 인도에서의 연꽃은 어디에나 피어있는 흔한 꽃으로 동아시아에서처럼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도에서 말하는 지옥에는 푸른 연꽃 지옥과 붉은 연꽃 지옥이 있는 등 인도에서의 연꽃은 나쁜 의미도 있고 불교적이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꽃은 불교의 전례와 함께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불교의 상징이 됐고 성리학자들 또한 연꽃을 꽃 중의 군자라 여겼습니다. 애련설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러니까 연꽃을 사랑하는 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나라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연꽃을 사랑하는 것은 나다 이러면서 연꽃을 화중군자, 꽃 중에 군자다. 왜? 더러운 것에서 피면서도 물들지 않고 향기가 진하지 않으면서도 그윽하게 주변을 맑혀준다. 그렇다면 연꽃이 지니고 있는 불교만의 상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자연 스님은 일반적인 꽃은 꽃이 피고 난 뒤에 열매가 열리지만 연꽃만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린다면서 이는 연기법과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깨달음은 본래 자기 안에 있고 외부에서의 어떠한 번뇌에도 오염되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성질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만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꽃이 피고 난 뒤에 열매가 열리는데 연꽃만은 열매와 꽃이 동시에 열려서 그걸 인과 동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적인 깨달음의 상징성과 상당히 유사해요. 청정과 밝음으로 요약되는 연꽃의 이미지는 연등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원래 연등에서의 연자는 연꽃 연자가 아니라 불탈 연자로 등을 밝힌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연꽃 모양으로 등을 만들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연꽃의 이미지와 합쳐진 연등은 어둠을 제거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연등할 때 연자는 사실은 연꽃 연자가 아니고 불탈 연자예요. 그래서 등을 밝힌다, 밝은 등을 밝혀서 어둠을 제거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떤 상징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연꽃 모양으로 만들면서 연등하면 무슨 연꽃 모양의 등 이런 식 개념들로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꽃이 없는 일반적인 못도 흔히들 연못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유학자들 또한 연꽃을 매우 아껴 사찰은 물론 서원에서도 연꽃을 즐겨 길렀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정작 본토에서 사라진 것처럼 연꽃도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로 전래되면서 깨달음의 꽃, 군자의 꽃이 됐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연꽃과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전주 연꽃문화축제는 지난 주말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려 전통문화체험과 전주 남고사의 비빔밥 무료 제공, 태고종 전북 종무원의 무료 떡볶이 보시, 불자 가수 김국환 씨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가하는 전주 연꽃 가요제가 열렸고 개회식에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과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 스님,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멘 난민 제주불교대책위원회가 난민들의 거처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난민 돕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대책위원장 허운 스님을 비롯해 김문자 조계종 23교구 신도회장 등은 예멘 난민들의 숙소를 찾아 위로의 말을 전하고 대책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마련한 물품과 식료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허운 스님은 내전으로 인해 난민들이 머나먼 제주까지 오게 돼 안타깝다면서 조속히 원하는 결과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멘인들은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계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나중에 고국에 가서도 한국인의 정성과 불교계의 사랑을 기억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앞서 예멘 난민 제주불교대책위원회는 예멘 난민 신청인들에 대한 자비심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보현 행원의 원력에 동참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전남 강진구는 내일부터 이틀간 고려 비색청자 재현을 위한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를 고려청자박물관 강진요 2호 가마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청자 상감 운학 문매병 등 59점을 고려시대 전통 방식으로 소성할 예정이고 내일 새벽 5시에 가마에 불을 지피는 것을 시작으로 모레 오후 6시까지 주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행사장에서 소성 전 과정을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고 청자는 다음 달 2일 제46회 강진 청자축제 유출 행사를 통해 청자 애호가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원적에 든 설악 무산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조 시인이자 한글 선시의 선구자로 꼽히는데요. 생전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문인들이 스님의 문학 세계를 기리는 추모 문집을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속세의 옷을 벗어던진 설악 무산 스님은 대표적인 선사이자 문인이었습니다. 스님은 생전에 필명 조오연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로 시조시 형식의 선시를 도입한 선구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를 담은 한글 선시를 선보여 불교 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무산 스님은 오묘한 삶의 이치와 통찰을 문학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불교적 상상력을 간결한 언어로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전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문인들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문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산 스님 추모 문집의 제목은 아득한 성자로 지난 2007년 정지용 문학상 수상기념 시집 제목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산 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한 뒤 SNS를 통해 이 시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향한 어떤 심오한 우리 그 삶의 어떤 지혜가 담긴 그런 시였으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그 오연 스님의 시를 이렇게 읽고 감동을 한 내용이 발표가 됐고 추모 문집 발간에는 무산 스님 시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배우식 시조 시인과 설악산 시인으로 알려진 강규 시인, 문학평론가인 김형중 동국대 부속여중 교장이 뜻을 모았습니다. 또 큰 스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이겠느냐. 그래서 그 49제를 맞아서 우리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추모집을 만들자. 그 한마디가 이 추모집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새 문인의 추모시와 추모사, 무산스님 선시조 따라읽기, 무산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장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실려 있습니다.
추모집 발간에 참여한 김영중 교장은 무산 스님의 문학 세계와 수행 정신이 대중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문학 세미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스님의 시를 한번 평론해보고 또 우리 이제 불교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이제 오영 큰 스님의 평전을 한번 써서 문학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과 선수행의 세계를 알리는 데 앞장섰던 설악 무산 대종사. 비록 세속의 인연은 다했지만 때묻지 않은 예술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공덕으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야경 템플스테이가 내일 펼쳐집니다. 조계사는 무더운 여름밤 서울 시민과 외국인들을 위해 내일 저녁 7시부터 경내에서 야경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저녁 대웅전 앞마당에서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며 전통차 시음과 다식 만들기, 인증샷 찍기 이벤트 등이 마련됩니다. 조계사 야경 템플스테이는 지난 3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열리며 조계사의 야경과 어우러진 음악, 다양한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부산 해운대 포교를 담당할 해영사가 상냥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영사는 22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신도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냥법회를 봉행하고 불사의 원만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해영사 주지 세운 스님은 일심 화합으로 도량을 이루는 그 자체가 지극한 기도이고 정진인 만큼 해영사가 무한 중생의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일심으로 기도하며 정진하고 정진해 장엄한 불사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해영사는 올해 말 낙성을 목표로 불사가 진행 중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처럼 여기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반려견 천만 시대를 맞아 불교계가 반려동물에 대한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신행 문화를 정립하고 생명 존중 문화도 일깨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1.8%로 5가구당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반려견이 해마다 7만 마리나 되고 이 가운데 국내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생명체에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기도라는 새로운 신행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은 굉장히 슬픕니다. 그 주인 가족들이 모두가. 그저께도 그 반려동물 천도제를 하러 오신 분들이 17년을 길렀대요. 온 가족이 밤을 새웠대. 그래서 그들을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막법보선은 해마다 백중 천도제와 함께 반려동물의 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려견 천도제는 일반 영가들의 천도제와 동일하게 치러집니다. 반려동물도 불성을 지니고 윤회를 하는 중생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반려동물 천도제는 현생에서 인연을 맺은 반려견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다음 생에는 축생의 윤회를 벗고 행복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막법보선은 이와 함께 보신용으로 희생되는 경공들,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산채로 매장되는 동물들의 영가를 위해 합동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살생과 생명존중 사상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모든 생명이 동등하고 존귀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종자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갖는 특성은 모든 중생을 다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불교의 기본적 교리가 그 영기와 윤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와 함께 경기도 양주에 자리한 육지장사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스포츠독, 도그댄스, 동물과의 교감 마사지, 마장호수 산책과 같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반려견과 주인이 자연 속에서 교감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찰을 찾을 경우 지켜야 할 사찰 예절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반려견들이 지금 현재 천만 시대인데 우리가 그 반려견들을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못 들어오게 하고 안 들어오게 이런 게 아니고 그 반려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서 반려견 동호인들, 반려견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찰에서 예절 여러 가지 교육 등 그리고 또 반려견의 상담 등 이런 것들을 하는 템플스테이여가지고요. 반려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생명 존중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우린 개발연대의 정부 주도의 발전 모델로 선진국 따라잡기에 매진해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적 번영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이 무섭게 추격해오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 화제행 토론이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한 BBS TV 화제행 토론에서 패널들은 오랫동안 의존해온 정부 주도의 국가발전 모델을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급히 찾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홍규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와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는 협력적인 모델이 한 차원 더 높은 민주적인 국가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이었다 그러면 좀 민주적 발전 모델로 선진국을 모방하는 일종의 모방적 모델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독립적인 혁신 모델, 승자만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 배제적 그런 배타적 발전 모델이 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포용적인 좀 더 쪽으로 우리의 발전 모델을 이 시장 경제로 가되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국민의 어떤 국민성을 어떤 그러니까 심성을 좋게 한다 할까 순화시키는 그런 어떤 걸 함으로써 또 정부는 현명한 정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새 국가발전 모델의 화두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모두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홍규 교수는 과학기술 역량을 높일 것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 그리고 규제 혁파를 이뤄낼 것을 강조하고 성공률이 높은 연구만 지원하는 R&D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그 R&D 성공률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아주 확실한 데만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노부호 교수는 미국, 중국 등에 치중된 교류를 유럽과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가치가 제시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어떤 국민적인 어떤 시각이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에 출발을 해서 좀 그 컨센서스를 가져야지 이 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제 발전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진행자인 이각범 이사장은 이제는 히든 챔피언이 많은 독일식 발전 모델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이 중요한 시장과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 공동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불교계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집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미래세대위원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낙태죄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라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와 불교 칼럼니스트 이미령 씨가 낙태죄 논쟁의 배경과 역사, 현 상황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이어 신호승 동그라미대화 훈련센터 대표가 화쟁위원회의 역할, 이채은 대불련 간사가 당사자의 목소리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낙태죄 논란은 지난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여 명의 추천을 받으면서 재점화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제가불자들의 공부 열기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교 공부에 반드시 필요한 경전과 조사오록 가운데 핵심만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다음 달에 서울 도심에서 마련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 대표적인 불교 경전과 조사오록을 서울 도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랫동안 제가불자 교육에 앞장서온 불교인재원이 오는 8월 6일부터 불교 경전과 조사오록 제7차 대강좌를 개강합니다. 매주 월요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이 강사로 나서 우리나라 선불교의 중흥을 이끈 만공 스님의 법어집에 대해 강의합니다. 이어 불교인재원 이사 박기승 교수가 임재 스님의 스승인 황벽선사의 어록, 황벽선사 전신법요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임재 스님의 스승이 황벽 스님인데요. 임재종 가풍을 단초를 마련한 분이죠. 그래서 황벽선사의 전신법요를 이제 제가 맡아서 강의를 하고. 또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이기훈 교수가 법화경 관세음보살품을, 능인불교대학원 대학 김재성 교수가 초기 불교 수행 3대 경전 가운데 하나인 대념처경 강의를 맡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인재원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성철 스님의 생가인 산청 지리산 겁외사에서 참선 캠프를 진행합니다. 영원한 대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참선 캠프는 좌선, 요가, 행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캠프 첫날 해인 총림 유나 원타 스님이 입제 법문을 통해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마지막 날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이 회양 법문에 나섭니다. 대원에서 여름 휴가 기간에 참선 수련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화두 실참에 들어가가지고 문답이라든가 또 행선을 병행하고요. 또 3일차에는 성철 스님께서 제가 시절에 화두 참구를 시작해가지고 42일 만에 동정일의를 체험한 대원사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사 참배를 하고. 불교인재원의 이번 7차 강좌는 11월 5일까지 계속되며 불교인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 사상과 생활불교를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강북구의 한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절박한 민생의 어려움을 느끼며 강북 지역 전체의 문제를 풀 귀한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간 살림을 차린 곳은 낡은 주택가가 즐비한 강북구 삼양동의 한 단독주택 2층 옥탑방. 작은 방 2개와 화장실이 딸린 약 30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이지만 에어컨 없는 방은 이미 30도가 넘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7기 박 시장이 직접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통에 초점을 맞춘 만큼 한 달간 사용할 물품들도 지도와 부채, 책과 필기구, 옷가지 등 단출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준 평상에 앉은 박 시장은 절박한 민생의 어려움을 체험하며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강북구의 주민,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강북 지역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앞으로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해 시청까지 출퇴근하고 여유 시간에는 시장과 식당 등지에서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시민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책상머리가 아닌 상대적으로 낙후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박 시장의 사서하는 고생에 일단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의 이번 강북 한 달살이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 고판화 학회가 동아시아 인쇄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 고판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한국 전통 판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티베트 목판 답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고판화학회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세계적인 고판화 소장처인 중국 쓰촨성 덕어현에 있는 덕거 인경원과 빠방스 인경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중국으로 건너가 정착한 이주민 가운데 일부는 고구려인이라는 출계의식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며 정체성을 이어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고대사 전공인 김영관 충북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2007년 중국 산시성 셰냥에서 발굴된 고빈 묘지명을 분석한 논문 고구려 유민 고빈 묘지명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속 문화축제인 2018 서울 문화로 바캉스를 다음 달 10일과 11일 엽니다. 서울 문화로 바캉스는 올해 11일째를 맞는 서울 문화의 밤의 새로운 이름으로 서울광장 등에서의 야외 프로그램과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실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영화와 음악 감상, 독서 등으로 여름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죠.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문화로 바캉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 등에서 인디 음악 공연과 독립영화 상영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동 책방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바라봅니다. 무더위에 지친 요즘 문화활동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7월 24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